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성우입니다. 오늘은 BMW i7 그리고 새로워진 7 시리즈 프리뷰 공개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국내 출시가 아직 6개월이나 남은 차량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량을 미리 공개한 것은 그만큼 이 7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i7 전기차 모델이 7 시리즈 최초의 전기차 모델이 이번에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또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인 740i S드라이브 모델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전기차 같은 경우 7 시리즈 최초의 전기차인 i7 같은 경우에 일단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이 기존에는 7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뭐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도 상당히 많이 커졌죠.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 디자인이 내연기관 모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렇게 파란색 바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뭐 이 부분도 사실 파란색이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색상으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이 그릴 로고에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지금 이 주간 주행등과 이제 헤드램프 구성은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스왈로브스키의 이 크리스탈이 포함된 주간 주행등이 있고요. 지금 이 조명 자체도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형태로 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LED 헤드램프도 적용이 됐고요. 위쪽에는 이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에어 인테이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19인치부터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22인치까지도 장착이 가능한데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인치 휠이 딱 좀 잘 어울리는 이 휠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19인치 휠을 장착한다면 상당히 좀 작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어가 모두 열려있는 상태인데 이 도어 손잡이에도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들처럼 이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도어를 열고 닫을 수도 있지만 이 안쪽에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는 이러한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닫히고요. 그리고 다시 누르게 되면은 앞쪽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열리다가 맙니다. 지금 여기 센서인가? 촬영 때문에 좀 가까이 있어서 문 도어가 멈추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취재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도어 센서가 계속 인식되면서 문이 잘 안 열리긴 하는데 사실 누르게 되면은 완전히 끝까지 열리게 됩니다. 장애물을 인식하는 센서는 이 차량의 하부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도어가 열리게 되고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열리다가 멈추게 됩니다. 자,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7 시리즈와의 좀 차이점이 보이죠. 일단 얇은 리어 램프의 형태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기존에는 위쪽에 이 크롬 바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좀 사라졌죠. 오히려 조금 깔끔해진 이 후면부의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뭐 전기차기 때문에 당연히 배기구는 없습니다만 이 배기구 같은 경우에 V8 모델에는 이 배기구가 좀 노출되어 있는 형태, 아무래도 좀 성능을 지향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뭐 직렬 6기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기구가 이 차량의 하부에 이제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고 있는데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 500리터입니다. 지금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504리터의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500리터로 조금 좁긴 하죠. 하지만 뭐 실질적인 크기 500리터라는 크기 자체가 실제로 뭐 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부에 있는 공간에도 뭐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뭐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하긴 하지만 적재 공간의 크기에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열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시어터 스크린의 조작부이자 뭐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패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터치를 해서 이 위쪽에 있는 31인치 시어터 스크린을 열 수도 있고요. 또 시트의 각도 같은 것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1열 공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시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위쪽은 가죽 그리고 아래쪽은 캐시미어 모가 돼 있어서요. 아래쪽에 감촉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캐시미어 모가 적용되어 있고요. 또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컵홀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딱히 뭐 별도의 뭐 태블릿을 통해서 뭐
조작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따로 없고요. 그냥 이 도어 쪽에 있는 이 터치패드를 통해서 시어터 스크린과 시트의 각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당연히 여유가 있죠. 뭐 한 뼘 이상에 벌어지는 이러한 공간들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위쪽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31인치 시어터 스크린입니다. 이것이 이제 펴져서 운전석 2열 공간에 앉아서 이제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파노라믹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색상으로 좀 변화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하얀색으로 된 부분에 조명이 들어와서 색상이 좀 달라지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앞쪽에는 송풍구, 그리고 아래쪽에 뭐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1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특징이 좀 있죠. 일단 1열 앞쪽에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하나는 12인치, 14인치 크기의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뭐 EQS와 이제 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EQS가 조금 디지털화된 아주 넓은 화면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7 시리즈 i7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전통적인 자동차의 형태에 익숙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 D컷 스티어링 휠이 마련되어 있고요. 뭐 복잡하지 않고 뭐 다이얼 아날로그 형태의 이런 다이얼이라든지 버튼도 이 스티어링 휠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조작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리스탈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어 조작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이얼 형태, 크리스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좌우로 열리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 다음에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이 패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조명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1열 실내에서 가장 좀 화려함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파워트레인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WLTP 기준으로 뭐 6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은 조금은 더 주행거리 수치상으로는 짧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주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주행거리를 확보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BMW의 전기 모터는 일반적인 영구자독식 전기 모터가 아니라 WRSM이라고 하죠.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전기 모터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기존의 영구자석 전기 모터보다는 조금 소음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저속 주행할 때 우리가 전기차를 타면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전기 모터의 회전음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차량의 정숙성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쪽에는 이제 740i S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인 i7과 차이점이라면 아래쪽 범퍼 디자인에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약간 V자 형태의 이러한 형태, 그리고 뭐 투톤 컬러가 들어가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차이점이 되겠고요. i7과 뭐 7시리즈 전체 차량은 이제 투톤 컬러로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웨이스라인 위쪽을 이제 다른 색상으로 만들어서 흡사 좀 마이바흐처럼 투톤 컬러로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실내 시어터 스크린 좀 확인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31인치 시어터 스크린에 지금 영상이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어 측면에 보면은 이 터치패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조작을 해서 이 영상이라든지 시트의 각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옆쪽에 보시면 이 스크린을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시트를 조작, 그리고 시어터 스크린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운전자가 이제 위로 올려다보는 크기긴 한데, 지금 시어터 스크린 같은 경우는 앞뒤로 움직임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야각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 시트의 위치도 조절을 해서 이제 스크린 내 위치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아리까지 다 지지해주는 시트인데요. 특이한 점은 이 부분이 이제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트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안락한 이 시트 구성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이 큰 것도 있지만 이제 오디오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마웨 윌키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운전자가, 탑승자가 2열에서 이 영상을 즐기고 또 압도적인 사운드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는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좀 획기적인, 그리고 디지털화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좀 간략하게 이 새롭게 국내 시장에 좀 먼저 소개가 된 이 740i S드라이브 모델과 i7 전기차 모델의 i7을 잠시 좀 보여드렸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11월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고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740i S드라이브 모델, 그 다음에 i7 이 두 개 차종의 사전 계약이 7월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확실히 BMW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 상대이죠. 벤츠와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EQ라는 독자적인 이 전기차 브랜드를 통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과 뭐 차별화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디자인에 큰 차별화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워진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롱휠 베이스, 셔틀 베이스 이런 두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모두 다 롱휠 베이스로 전 세계 시장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파워트레인 전략도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는 디젤 모델만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미국 시장에는 뭐 i7 같은 전기차 그리고 가솔린 모델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뭐 국내 시장에는 지금 가솔린과 전기차가 판매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i7의 뭐 고성능 모델이라든지 다른 내연기관 모델의 고성능 모델들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에 맞는, 시장의 규모에 맞는 다양한 이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플래그십 모델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그동안에 이 S클래스와 7시리즈 판매에서 7시리즈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였던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이 7시리즈 같은 경우에 정말 BMW가 보여줄 수 있는 최신 기술들이 모두 다 적용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 S클래스와의 경쟁이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i7이라든지 다른 모델들을 만나봤을 때 이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사실 EQS와 좀 비교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EQS보다는 조금 더 플래그십 모델로서의 뭐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